뭐? 팔이 부러져서 김장을 못해? 최경수는 며느리 지영의 말을 믿고 걱정스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인 건 두 팔 멀쩡히 옷걸이를 들고 새 옷을 걸어놓는 지영의 모습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아들 태수까지 평온하게 TV를 보며 웃고 있었죠. 순간 경순의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허탈함으로 바뀌고 더 이상 말로 푸는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죠. 그날 밤 경수는 가족 단톡방을 열어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좋은 사람만 김치 가져간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의 김장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늦가을 바람이 골목 끝에서 스치듯 들어오던 아침, 최경수는 마당에 놓인 파란 플라스틱 통들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매년 비슷한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통이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몸도 어느새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것처럼 축 늘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경수는 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장갑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가슴 한쪽에 오래 쌓여있던 서운함이었습니다. 배추를 씻을 때마다 그 서운함이 잎사귀 사이로 함께 물드는 것만 같았죠. 예전에는 이 마당이 참 북적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김장날만 되면 동네 친구들이 와서 배추를 옮겨주고 작은 딸은 국물 튈까봐 앞치마를 두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장작불 냄새가 마당에 퍼지고 커다란 양푼에서 양념을 섞던 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어요. 그 시절 경수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김치를 같이 만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면서 그 북적임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경수는 매년 김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겨울 밥상에는 늘 김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집에 들어왔을 때 경수는 사실 꽤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랑 같이 김장도 하고 이야기 나누며 일할 수 있겠지. 그 기대는 결혼식 날 지영이 지은 밝은 웃음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첫 해의 지영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며 늦게 와서는 어머니 죄송해요. 내년엔 꼭 도울게요. 하고 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고 그 다음 해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또 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죠. 김장 준비는 언제나 경순 혼자였습니다. 아들 태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마음은 있어. 그냥 상황이 안 맞는 거야. 그 말만 반복하면서 정작 본인은 김장날마다 늦게 오거나 김치통만 차에 싣고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경수는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운함은 물처럼 스며들어 어느새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마다 양념을 섞을 때마다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정리해둔 무, 파, 마늘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마늘을 까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마늘 껍질이 잘 벗겨지는 날이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끝이 더디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예전 일을 들춰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지영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잘해보려는 의지도 있었던 사람. 경수는 진심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김장철이 오면 그 거리는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손자 외가 쪽에서 김치를 잔뜩 받아왔다며 찍어 올린 사진이었죠. 그날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다시 고무장갑을 쓴 손으로 무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먹든 어디로 가든 김치는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와 그 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당의 공기, 절여지는 배추의 물기,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까지 무언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경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늦가을 햇살은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배추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묘하게 쓸쓸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경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올해 김장은 예년과 다르게 끝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예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마당으로 길게 스며들던 시간, 최경순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알림창에는 며느리 지영의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엔 생각보다 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경수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으며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팔이 부러져서라는 문장에 도달하는 순간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가? 병원에는 갔을까? 아플 텐데 혼자 어떻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걱정 뒤로 따라붙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패턴. 김장철만 되면 신기하게 나타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통증들. 허리, 감기, 편두통, 회사 일 그리고 올해는 팔 부러짐. 경수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아픈 사람 의심하면 못 쓰지.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 잔잔한 파문처럼 의심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몇 년 전 지영이 허리가 아파 못 온다던 날, 친구들과 여행 갔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던 일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경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태수였습니다. 엄마, 지영이 오늘 많이 아파. 그냥 이해 좀 해줘. 김장은 엄마가 알아서 해줘. 경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늘 그랬듯 가볍고 책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상황이 그렇다며 슬쩍 밀어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절여둔 배추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집안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무언가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죠. 경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까? 직접 가볼까? 아니면 그냥 올해도 혼자 김장을 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얽히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담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며느리 또 못 온대요? 경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무심하게 말했죠. 요즘도 주말마다 택배 잔뜩 들고 오르내리던데 팔은 괜찮은가 보던데?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경순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과 의심 사이에서 버티던 끈이 아주 조금 흔들린 순간이었죠.
부엌으로 돌아온 경수는 마늘을 까던 손을 멈추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김장 준비가 더 고되고 집안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진짜 부러진 건지 또 무슨 핑계인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스쳤습니다. 혹시 진짜 아프다면?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서운함, 죄책감과 불신, 네 가지가 뒤엉켜 마음속에서 작은 폭풍처럼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방금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확인이라도 해야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렇게 경순의 발걸음은 며느리의 집을 향해 천천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 끝에서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충격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진 탓인지 아침 공기에는 찬기가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최경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앞치마를 매듭 지으며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절여둔 배추가 담긴 파란 대야는 이미 물기를 머금은 채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살짝 새어나온 김은 아침 햇살과 섞여 은근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경수는 장갑을 끼고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을 정도로 물이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시렸던 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묘한 허전함이었습니다. 김장을 며칠 앞두고 며느리 지영에게서 받은 팔이 부러졌다는 메시지. 그 말이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맴돌며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채 경순의 가슴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정말 다친 걸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몇 년간 반복된 패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이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몸살이 왔다. 그리고 올해는 팔이 부러졌다는 말. 매년 김장철만 되면 등장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통증 목록은 이제 더 이상 놀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쉽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 의심하면 못 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어제 아주머니가 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다시 건드리며 되살아났습니다. 요즘도 택배 들고 잘만 다니던데요? 너무 가벼운 말투였지만 경순에게는 더 깊은 물살처럼 마음을 흔드는 말이었죠. 부엌으로 들어온 그는 고춧가루와 새우젓, 멸치액젓을 꺼내 큰 볼에 놓았습니다. 양념을 섞을 생각에 손이 바빠야 했지만 오늘은 유독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양념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며느리 생각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수에게 전화했을 때 들었던 말도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오늘 많이 아프다니까 그냥 올해는 엄마가 알아서 해. 사람의 표정이 안 보이는 전화기 너머 태수의 태도는 언제나 그랬듯 가벼웠습니다. 미안함도 책임감도 관심도 느껴지지 않는 짧은 말투. 경수는 전화를 끊은 후 한참 동안 말없이 가스레인지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던 중 문득 방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톡 하고 들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소리였지만 경수는 그 순간 마음속 복잡한 매듭이 조용히 끊어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계기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확인이라도 해야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아주 작았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걱정이든 의심이든 사실을 봐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는 냉장고에서 어젯밤 만든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작은 통에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지영이 정말 팔을 다친 상태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반찬통을 가방에 넣는 손끝에는 알 수 없는 주저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경수는 마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절여진 배추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혼자 일을 이어가야 할 자신을 떠올리자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다녀와서 또 해야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지만 그 말 끝에서는 오래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대문을 닫고 길을 걸어나가는 경순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얼마나 다친 것인지, 아들은 왜 늘 같은 말로 회피하는지 그 모든 답을 얻기 위해 오늘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수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길 끝에서 자신을 가장 깊게 뒤흔들 충격적인 장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길가로 내려오자 아침 공기가 훅 들어와 경순의 뺨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작은 가방 속에는 반찬통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묘하게 마음속 떨림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 확인만 하고 오자.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긴장이 계속 일렁이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정류장 의자에는 밤새 내린 찬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레 앉았다가 금세 일어나 정류장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앉아 있기에는 너무 불안했고 서 있기에는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얼마 뒤 버스가 도착했고 경수는 조용히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침의 골목과 상가들, 학교 앞에서 뛰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출근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경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영이 진짜 괜찮은가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던 손이 식은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영과의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밝고 상냥했고 첫 밥상 위에서 어머니,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된 영화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밝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릴 때 경순도 가방을 조심스레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의 집까지 가는 골목길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경수는 그 긴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정말 아픈 거면 그래도 어른이 챙겨야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말끝이 스스로도 흐릿해질 만큼 복잡했던 마음이었어요. 지영과 태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아침 햇살에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경수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과 의심이 섞인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묘한 결심.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지만 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고요했고 한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만이 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앞에 서면 그동안의 감정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말소리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친숙한 듯한 남자 목소리, 그리고 가벼운 웃음소리. 경수는 그 소리가 지영네 집에서 나는 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저렇게? 그 생각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손에 든 반찬통을 조금 더 움켜쥐며 작게 떨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지영 집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는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아픔과는 어울리지 않는 밝은 톤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수는 손을 들어 배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걱정이든 실망이든 직접 확인해야만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앞에 멈춰 있던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작은 틈이 생기며 안쪽 장면이 슬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수는 압도적인 충격을 단숨에 마주하게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순간 지역 내 집문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는 것을 경수는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아파트 문은 닫히면 딱 하고 잠기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렇게 틈이 남아있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수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정말 사고라도 난 걸까? 혹은 아이가 울어서 급히 나갔던 걸까?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며 경순의 머릿속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문틈 사이로 부드럽게 새어나오는 집안 조명과 함께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픈 사람이 낼 수 있는 톤이 아니었어요. 경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키고 문 쪽으로 고개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문틈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그림자,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 경수는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온 모습은 결코 팔이 부러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두 팔을 번갈아가며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행거에 신나는 듯 걸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동작, 옷을 들며 살짝 흔들어 보는 손짓. 그 손의 움직임에는 힘든 기색도 통증도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경순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퍽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람과 당혹,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영의 집안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조용한 공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과 쇼핑의 기쁨이 가득한 밝은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안쪽에서는 태수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등지고 TV를 보며 피식거리며 웃는 목소리. 경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아들까지?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싶어 문틈으로 본 장면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지영의 손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옷걸이를 잡고 왼손으로 옷을 펼쳐보고 행거에 탁 걸어두는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러진 팔이 할 수 없는 동작들이었죠. 경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본 현실은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품었던 걱정을 송두리째 뒤엎는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태수의 말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지영아, 그거 다음 주에도 입을 거야?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진짜 잘 샀어. 가격도 괜찮고. 경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숨이 가슴 깊숙이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찬통이 담긴 가방은 갑자기 아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가방끈이 살짝 미끄러지기까지 했어요.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딪혀 소리가 날까?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여 문가에서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 억지로 덮어두었던 서운함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 감정은 생각보다 더 큰 파도처럼 퍼져나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에서 경수는 아주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 그토록 아끼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문틈 사이에 그 풍경 앞에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함이 이후로 이어질 결정적인 행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수는 문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의 부드러운 웃음, 태수의 편안한 목소리. 그 모든 소리는 아픈 부부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이었던 마음은 점점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은 다시 배신감처럼 가슴속 깊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침 햇살만이 좁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차갑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곳에 서 있는 동안 경수는 갑자기 자신이 무척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속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작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경순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울리는 메아리처럼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끈을 다시 잡은 경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뒤로 돌렸습니다. 문 앞에서 더 머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차라리 돌아서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경순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짧은 순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장날마다 반복되던 며느리의 핑계들. 어머니 죄송해요. 내년엔 꼭 도울게요. 그 말은 매년 반복됐고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태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그 말 역시 매년 같은 시기에 들려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벼운 말투로 책임을 슬쩍 넘기고 결국 김치통만 가져가던 아들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경순의 마음속에서 오래 눌려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틈에서 본 오늘의 장면은 그 감정들을 완전히 터뜨리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해놓고 경수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며느리를 걱정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농락당한 기분이었어요. 걱정했기에 반찬까지 챙겨오고 혹시 몰라 직접 찾아와 확인까지 했던 자신이 선량한 마음을 이용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경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방 안에 반찬통이 묵직하게 느껴졌고 그 무게는 단순히 반찬의 무게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신뢰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겠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경순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큰 문이 열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볍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김장은 절대로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수는 다시 아파트 입구로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을 꼭 쥔 손끝에는
차갑지만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왔을 때 늦가을의 바람이 경순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엇인가가 잠시나마 풀려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경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올해 김장은 도운 사람만 가져간다. 그 문장은 아직 말로 꺼낸 적은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순의 손에 들린 가방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반찬 몇 가지였지만 실제로는 지난 세월 동안 눌려왔던 서운함과 씁쓸함이 함께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골목을 지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수는 잠시 현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지역 내 집의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도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을 양팔로 번갈아 가며 걸고 있던 지영의 모습, 소파에 편히 기대 TV를 보던 태수의 표정, 그리고 아픈 사람의 집에서 들릴 수 없는 그 밝은 웃음소리. 경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말은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에게도, 태수에게도, 그리고 그동안 참아온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양념 그릇들을 바라보니 또 다른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양을 혼자 한다는 사실보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자르려 했지만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칼 끝에 힘을 주지 못한 채 경수는 칼을 내려놓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옆집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 잔잔한 흔들림조차 오늘따라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태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김치 좀 넉넉하게 부탁해. 지영이 아파서 못 와서 미안해. 경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아픈 사람의 집은 방금 전 자신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멀쩡한 팔 정돈된 집, 쇼핑한 옷들, 그리고 밝은 웃음소리. 그런데도 태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프다는 말만 옮겨 적어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수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쉽게 여겨졌는지를, 마음을 쓴 만큼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먹먹한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더 기울고 부엌안이 조금 어두워졌을 때 경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래 됐다. 혼잣말이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장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느렸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 보였습니다. 절인 배추를 확인하고 큰 볼을 씻고 양념 재료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마음속 결심을 하나씩 다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다가 경수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에 손을 멈췄습니다. 올해 김치는 내가 정한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고, 원칙이었고, 앞으로를 바꿀 행동의 시작이었어요. 경수는 다시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또렷한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양념처럼 하나하나 섞여 확실한 맛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순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도운 사람만 가져가면 되지. 그 조용한 한마디는 곧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큰 파도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장날이 밝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마당의 배추들은 밤새 더 잘 절여진 듯 잎사귀가 촉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시간쯤 아들 태수와 지영에게 오늘 몇 시쯤 오냐 하고 문자라도 보냈겠지만 오늘의 경수는 휴대폰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앞치마를 단단히 여며 묶고 물기 빠진 배추를 하나씩 큰 볼로 옮겼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만히 가라앉은 호수처럼 고요한 확신만 남아 있었어요. 그 확신은 문틈 사이에서 본 장면 위에 한 겹 한 겹 쌓여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걱정도 서운함도 배신감도 모두 내려놓고 이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태도가 경순의 움직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양념을 준비하며 경수는 몇 년 전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김장이라는 건 같이 하면 정이 더 붙는 법이야. 그때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말의 의미가 전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일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은 이제 경순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기둥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양념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동안 문자 알림이 한 번 울렸습니다. 경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 혹은 지영, 둘 중 하나겠지만 내용이 무엇일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면 내일 해도 돼요. 지영이 아직 회복 중이라. 혹은 저희는 오후쯤 들를게요. 그런 말들은 이미 수년 동안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수는 그 어떤 말도 자신을 흔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양념을 완성해 배추 사이사이에 바르기 시작하면서 경수는 잎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고춧가루의 색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감정이 김치 속에서 발효되듯 가라앉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 일을 하던 중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기척만으로도 아들 태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배추를 한 번 더 눌러 양념을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 그 뒤를 이어 지영의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수는 부드러운 손놀림을 유지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바쁘다. 들어와라.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방으로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엄마, 김장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 걸 그랬는데. 그 말은 어느 해나 반복되던 말이었습니다. 늘 조금 늦은 후회처럼 들렸던 그 표현. 하지만 오늘은 경순의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팔이 아직 많이 못 써서요. 명확한 연기가 담긴 손짓, 부러졌다던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올리는 모습.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배추에 양념을 넣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오늘의 경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을 받고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순의 눈빛만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분위기를 모른 척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엄마, 올해 김치 좀 넉넉하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수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올해 김치는 도운 사람만 가져간다. 그 말은 조용했고 무섭도록 단단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고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경수는 다시 손을 움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 시작해라. 할 거면 같이 하고 안 할 거면 보고 있든가. 그 말은 이 집에 오래도록 배어있던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가라앉은 정적 속에서 태수와 지영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린 것처럼 집안은 한순간에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경수는 배추를 다루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올해 김치 도운 사람만 가져간다 했지? 그 말은 다시 한번 공간을 울렸고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두 사람의 귀에 꽂혔습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 늘 가져갔잖아. 그 말투에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온 뉘앙스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경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쉽게 내뱉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말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무심함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수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결심과 오랜 시간 속에서 굳어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아, 경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 팔 많이 나았나 보네. 순간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팔을 감싸던 손도 어색하게 움찔했습니다. 경수는 숨을 고르고 캘밀리리터와이 덧붙였습니다. 난 어제 네 집 갔다 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영의 손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수도 눈을 크게 뜨며 경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일을 하던 손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문틈으로 네가 옷 걸고 있는 거 봤다. 지영은 얼굴 전체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삼키는 기척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태수는 어설프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오해가. 그러나 경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야? 부러진 팔이 어떻게 옷을 양쪽으로 번갈아 들어서 걸 수 있노? 부엌 안에 있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양념 냄새, 햇빛, 찬물,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마치 아이처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그게. 하지만 이어질 말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미안함인지 당황인지 혹은 들켰다는 부끄러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경순의 눈에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경수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니들한테 섭섭한 건 김장을 안 와서가 아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경순에게 향했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든 게 섭섭한 거다. 그 말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마지막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의 표정에 미묘한 후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순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조금씩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에 힘을 주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게 떨고 있었어요.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말로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경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배추 쪽으로 시선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김치는 딱 내 손같이 쓴 사람만 가져간다. 그 말은 두 사람에게 이 집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말끝이 떨어졌을 때 집안 공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태수와 지영은 처음으로 경순의 진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되겠구나. 김장 양념을 마무리하며 경수는 조용히 마지막 배추를 들었습니다. 한쪽 끝에 고춧가루 양념을 올리고 잎사귀를 한번 접어넣는 그 동작은 마치 모든 감정을 하나로 정리하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눌렸던 마음들이 이 한 포기 배추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태수와 지영은 여전히 부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두리번거렸고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미안함이라는 감정 없이 살아왔던 두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경수는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넣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장은 오늘로 끝이다. 그 말에 태수는 흠칫하며 경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경수는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었지만 태수와 지영에게는 무엇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오던 김치가, 당연하게 부탁했던 엄마의 노동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뭐 잘못했어? 경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서운함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온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니들이 제일 잘 알 거다. 지영은 더 이상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들켰다는 부끄러움과 지금까지의 무심함에 대한 후회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항아리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부엌 안에 얇게 깔린 정적이 더 짙어졌습니다. 내가 김치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다. 경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해서 더 맛있고 정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해온 거다. 태수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마음을 노동으로만 받아왔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니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로 돌려세우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말끝에서 살짝 떨리는 감정이 묻어났지만 경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 문장 한 문장 마치 배추잎 사이를 채워넣는 양념처럼 정확하고 깊게 두 사람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앞으로는 다를게. 지영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들은 이전에도 들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안에는 확실히 진짜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수는 그 말만으로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어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인지 결심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태수와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다시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는 오래 도운 사람들이랑 나눌 거다. 잠시 후 경수는 추가로 말했습니다. 내년 김장 같이 하고 싶으면 그땐 말이 아니라 손으로 와라.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영도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며 그들의 모습을 뒤로 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경순의 눈에는 조금의 슬픔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서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수는 가족 단톡방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올해 김치는 배달 안 한다. 도운 사람만 찾아가서 가져가라. 그 문장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눌러왔던 모든 마음을 정리한 경순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올해 김장 이야기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도 거짓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순의 집안에는 오랜만에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경순의 집에는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선이 다시 그어졌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작은 평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그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넘겼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비로소 깨달았고 태수 역시 자신의 편안함 뒤에 숨어 있었던 어머니의 노고를 처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수는 오랜 세월 꾹 누르고만 살아왔던 마음 위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김장은 도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경수는 오래 묵은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고 두 사람 역시 다음 김장에는 말이 아닌 손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되새기게 됐습니다. 가족은 완전하지 않아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존재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느 날엔 큰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하죠. 사람의 정이라는 건 누가 가져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라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준 만큼 그 마음을 존중받을 때 비로소 이어지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엔 어떻게 남았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인생의 어느 날에서 다시 만나요.